컴퓨터 활용 능력 1과목 요약집 2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건 가정용 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주 작은 처리 장치인데 저희 뭐 세탁기나 냉장고나 밥솥 같은 거 보면 이제 특정 동작을 수행해 주죠. 뭐 세탁기는 저희가 세탁 버튼을 누르면 세탁을 해주고요. 냉장고는 넣어두면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주고, 밥솥은 뭐 취사되고 보온되고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라는 시스템 하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앙 처리 장치 CPU, 이 친구는 사람의 뇌와 같다라고 하고요. 총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제어 장치는 영어로 하면 CU, 컨트롤 유닛, 연산 장치는 ALU,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터는 속도가 빠른 기억 공간이고요. 속도는 빠르나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낮다. 제어 장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감시하고 뭐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제어라고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밥을 먹으러 간다고 A지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밥 먹고 나서 우리가 뭐 B라는 지점, 카페로 이제 갈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뭐 계획이 짜져 있고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하는 장치는 다음번에 실행할 번지, 주소를 기억해냅니다.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말들을 좀 떼서 볼게요. 메모리는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말 그대로 주소, 번지라고도 하겠죠. 레지스터는 속도가 빠른 공간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MR, 메모리 레지스터인데 A, 주소를 기억하는구나. 어드레스죠. 주소를 기억한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기억을 하는 어떤 공간인데 B, 버퍼, 버퍼가 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시로 기억하는구나. 명령 레지스터, 무언가를 기억하는 공간인데 명령을 기억하는구나. 명령 해독기, 명령을 해독하는구나. 다음 부호기, 신호를 전달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있다가 뇌에서 갑자기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 신호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호기가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산 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연산이라고 하죠. 뭐 잠시 기억해두고. 그래서 가상기라고 하는 거는 더할 때 사용을 하고요. 보수기라고 하는 거는 뺄 때 사용을 합니다. 누산기라고 하는 건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할 때 사용을 해요. 저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더하기 할 때 가상기를 쓴 거고, 2라는 결과를 누적 기억할 때 누산기를 쓴 거고, 다음에 2 더하기 뭐 3 이렇게 하면 5가 나올 거고요. 5 빼기 5 하면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할 때 쓰는 것들이 가상기, 결과를 저장하는 게 누산기, 뺄 때 쓰는 게 보수기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사용할 데이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과 1, 뭐 2와 3, 5와 5 이런 것들이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인덱스 레지스터, 뭐 주소 변경하는 걸 기억하고요. 상태 레지스터, 어떤 상태 값을 기억합니다. 뭐 더하는 상태, 뭐 빼는 상태, 값이 뭐 넘은 상태. 주기억 장치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기억 장치는 램, 휘발성이고요. 그 다음에 롬, 비휘발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램이라고 하는 거는 실행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각종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요. 자, 입력이라는 말을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그램, 카톡을 실행한다라고 해볼까요? 카톡을 실행하면은 램이라는 주기억 장치 공간 안에 적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키보드 자판에서 A를 눌렀을 때, 이 A를 눌렀을 때 A도 이렇게 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간 데이터는 나중에 CPU가 뭐 처리를 해서 출력하거나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램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램은 S램, 조금 빠른 친구랑 D램, 더럽게 느린 친구로 나뉘게 되는데 S램의 용도는 캐시 메모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뒤에서 또 공부를 하고요. 자, 주기억 장치는 일반적인 D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실행 받는 장치를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D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램은 재충전이 필요가 없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S램은 속도가 조금 빠른 친구여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서 뭐 캐시가 조금 딸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친구는 캐시로 사용되고요. 자, D램 더럽게 느리기 때문에 비교적 쌉니다. 롬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껐다 켰을 때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램 카톡 실행해 두면은 우리 컴퓨터 껐다 키면은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휘발성이라고 하고요. 비휘발성 메모리 롬에는 펌웨어, 바이오스, 포스 등이 저장되고요. 펌웨어는 컴퓨터 내에서 업데이트를 담당해주는 장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스는 약자가 이렇게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으로요.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요. 포스는 컴퓨터가 켜질 때 자동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온, 셀프 테스트, 내 파워가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것을 저희는 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프 테스트. 자, 그래서 저희 왜 이제 컴퓨터 켜고 나면 이렇게 마우스에 이렇게 아래 보면 이렇게 불빛이 나오잖아요. 이거 불빛 안 나오면 왜 컴퓨터 안 켜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스랑 포스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하겠죠? 자, 롬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이제 시대가 업데이트 되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수정도 되겠죠. EP롬 이 친구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가 자외선 햇빛 받았을 때 약간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은 자외선. 그다음에 EP롬 이건 전기입니다. 저희 이제 포크를 콘센트에 꽂으면은 전기 먹겠죠. EP롬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E가 여러 개면은 전기로 사용된다. 읽기 쓰기가 둘 다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외선이냐 전기냐. 자외선 하면은 전기입니다. 자, 이거는 암기할 때 제가 롬을 이렇게 하나 이제 그려주시고요. 이 친구 이름이 롬입니다. 그래서 롬은 펌을 했습니다. 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롬이 욕을 합니다. 이건 다 C, B 이렇게 욕을 해요. 피터로 하겠습니다. 네, C는요 CMOS라고 해서 요 B는 바이오스가 되겠죠. 바이오스에 대한 어떤 설정사항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나 시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줄 때 사용이 되는 친구다.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요. 용량이 큽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장치가 요 하드디스크 HDD와 저 아래 가서 여기 SSD라는 친구인데요. 하드디스크는 가격이 저렴하고 용량이 큽니다. 하지만 SSD는 속도가 빠르며 가격이 비싼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누가 더 많냐면은 여기 있는 SSD가 장점이 더 많습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RAID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하드 보조기억 장치들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안정성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올라가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적색 파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적색 파장 SSD. USB는 이동식 드라이브고요. 우리 다 아는 거죠. USB 같은 경우는 버전이 3.0과 2.0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2.0 같은 경우에는 단자색이 요걸로 하겠습니다. 검정이나 빨강 이런 색이에요. 검정이나 빨강. 3.0 같은 경우에는 단자 색상이 무슨 색이냐면은 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신버전은 파란색이다. 속도로 따졌을 때는 3.0이 5GB의 속도고요. 2.0은 480MB 정도의 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플로피 디스크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사용됐고요. 되게 작은 장치입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굳이 그냥 보조기억 장치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SATA, SATA 보조기억 장치 연결 케이블이고요. 자, 직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나 SSD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걸 컴퓨터에다 때려 박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직열 방식입니다. 직열은 1비트 값을 전송합니다. 병렬은 8비트였죠.
자, 파타 EIDE를 의미하는 케이블입니다. 그냥 파스타 먹을 때 에이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기억장치 디스크 드라이브라고도 하고요. 최적화 방식입니다. 자, 디스크 검사입니다. 오류 검출해줍니다. 그다음 뭐 교정도 해줘요. 디스크 정리 용량을 확보시켜줍니다. 폰트 파일 같은 건 제거가 안 됩니다. 디스크 정리는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을 갖다가 제거를 시켜줍니다. 불필요한 거 제거. 그래서 폰트 파일 같은 것들은 제거가 안 된다.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속도가 향상되고요. 단편화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빠르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편화가 제거된다.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내용들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라고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타 기억 장치입니다. 안 적어놨네요. 제가 하나씩 적어볼게요. 연관 메모리. 이 친구는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연관된 내용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상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친구는 EEP 롬의 일종이고요. 전기 쓰는 거였죠. 아까 휴대전화나 디카 등에 사용이 됩니다. 자, 캐시 메모리 아까 캐시 비싼 거 SRAM이었죠. SRAM이고 이 캐시 메모리는 중요합니다. 위치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CPU와 주기억 장치 D램이죠. 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해 줄 때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의 간단한 기본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맨 위에 CPU라고 하는 장치 그리고 그 아래에 D램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라고도 하고 메모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메모리가 있고 맨 아래쪽에 우리 HDD나 SSD 같은 보조 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다 HDD에 저장이 되거든. 보조 기억 장치에.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저장되고요. 우리 실행하면은 여기 램에 들어간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A 입력하면 이렇게. 근데 이거를 CPU가 가져가서 CPU한테 전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린다고 해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중간에 캐시 메모리를 하나 껴놓는 거예요. SRAM. 그래서 D램에 들어간 요 프로그램을요. 여기 SRAM에 넣어놓고 CPU가 요만큼만 움직여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뭐 2초가 걸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SRAM 캐시 메모리는 동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표현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는 A라고 입력하면 요 A를 몰라요. 요거를 컴퓨터 65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표가 존재합니다. 총 코드표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BCD 코드, 바보 같은 코드야. 그래서 6비트, 2의 6승에서 64개입니다. 얘는 바보여서 대소문자 구별을 못해요. 아스키 코드, 자 7비트입니다. 그래서 7살짜리 아스키라고 해요. 아스키는 7살이고요. 128개의 문자입니다. 2의 7승이겠죠? 이 7살짜리 아스키는 미국에 살아요. 미국 표준 코드고 개인용 컴퓨터를 만집니다. 그래서 개인용, 통신용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저희 이메일 있죠? 이메일 보낼 때도 여기는 아스키 코드를 사용합니다. 자, EBCDIC, BCD, 바보가 조금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8비트, 256개고 대형 컴퓨터에 사용됩니다. 대소문자 구별이 되겠죠? 유니코드, 유니세프 떠올리시면 됩니다. 2의 16승, 2바이트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16비트를 환산하면은 2바이트로 바꿀 수 있겠죠? 문자 수는 65,000자 정도 되고요. 존 영역과 디지트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 개를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 표준 코드로 사용이 됩니다. 이 외적으로 이제 커말 1급에서 나오는 게 HS 코드, 요거 무역 코드입니다. 무역 코드고요. 그 다음에 KS 코드, 요거는 한국어 코드예요. 한국어.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S 코드는 무언가 표준 코드이긴 하지만 문자 표현 코드는 아니다. 근데 KS 코드는 문자 표현 코드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류 코드 두 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리티 코드, 오류를 패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류를 검출해냅니다. 검출하려면 오류를 팬다. 해밍 코드, 검출하고 교정도 도와줍니다. H, 해밍, 뭔가 해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할게요. 1번 컴퓨터 운영체제 방식에서 임베디드 시스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저희 임베디드는 가정용 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특정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배웠었죠. 특정 기능. 1번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2번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 이건 일괄 처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저희 뭐 세탁기에 돌릴 건데 컴퓨터가 갑자기 미안한데 2kg만 더 모아가지고 일괄로 처리할게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괄 처리 방식이고요.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일괄 처리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됐던 이제 발전 순서가 있어요. 요거까지 좀 정리해 두세요. 일괄, 실시간.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분할, 시간을 분할한다라고 합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여러 개고요. 그 다음에 다중 처리, 처리 장치 여러 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처리 방식입니다. 자, 3번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 기능을 수행을 하겠죠. 4번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된 제어 시스템이 맞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 작은 처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주기억 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칩에 내장된 장치이다. 여기 주기억 장치가 아니죠. 저희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로 학습을 했었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클럭 주파수와 내부 버스의 폭으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우리 버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폭이 넓으면 데이터가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내부에 들어간 버스는 레지스터를 같이 연결을 좀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 버스도 있어. 외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내 장치와 그 다음에 마우스 같은 입출력 장치 있죠. 이런 것들을 주변 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연결하고요. 확장 버스라는 것도 있다. 자, 클럭 주파수. 클럭은 이제 뭐 컴퓨터 뛰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3번 개인용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로 사용이 되고요. 4번 작은 규모의 임베디드 시스템이나 휴대용 기기에서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CPU의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에 실행된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우리가 다음번에 실행할 번지를 기억하는 친구였었죠. 다음번 번지, 밥 먹고 뭐하지, 카페 간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명령 레지스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합니다. 부호기,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 생성하고요. 전송해줍니다. 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기억되어 있는 기억 장치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합니다. 말장난이죠. 4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산장치, 가상기, 누상기, 보수기 이런 친구들이었죠. 자,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 덧셈을 수행하는 가상기가 있고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보수기가 있습니다. 보수로 값을 바꿔서 뺄셈을 수행해 줍니다.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누상기가 있겠고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기억하는 게 상태 레지스터가 아니고 데이터 레지스터죠. 이거는 상태 레지스터는 그냥 상태를 기억해요. 그래서 뭐 나눌 수 없는 상태, 뭐 초과한 상태 이런 것들. 5번입니다. 다음 중 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 펌웨어 저장하는 건 요 롬이었죠.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D램은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RAM은 속도 빠르고 재충전 필요 없었죠. 자, 3번, 4번 요 두 가지 특징은 읽어보시면 아마 롬에 저장된 특징일 거예요. 비휘발성 메모리 껐다 켰을 때 지워지지 않는 요 롬. 자, 컴퓨터의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바이오스, 자가진단, 포스트 이런 것들이 롬에 저장됩니다. 다음 중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상에 위치한 EP롬 혹은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롬, 우리 플래시 메모리인 EP롬이었죠. 이런 것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기동이 되고요. 자,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이상 유무를 검사합니다. 맞고요. 3번 CMOS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부팅 순서,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스 정보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CMOS가 이 바이오스를 기록해주는 친구였죠. 4번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서 접근 속도 높이려면은 그 캐시 메모리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캐시 메모리가 SRAM이 설치가 돼야 될 텐데 가상 메모리를 뭐 크기를 설정하면은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주기억 장치 용량만 커지겠죠. 속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램은 일시적으로 전원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은 계속 기억된다. 전원이 없으면은 램은 날아가죠. 이건 롬에 대한 설명이고요. 램은 바로 없어집니다. 전원 공급 없으면. 2번 SRAM이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느리다. 어이가 없네. 3번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서 가상 메모리가 사용된다. SRAM이겠죠. 캐시 메모리 사용됩니다. 4번 롬에는 바이오스, 기본 글꼴, 포스트 등이 저장이 되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롬 좀 봐봐. 글꼴, 포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8번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EP롬의 일종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플래시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로 이거 EP롬이었죠. 자,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 대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어우, 지문 길어라. 2번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자, EID, SATA, 그 다음에 SC, SI 방식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SATA 직렬 방식이었죠. 다 선이에요, 선. 3번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합니다.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4번밖에 없겠네. 자, 연관 메모리는 우리 연관된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지만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해서 실제 주기억 장치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한답니다. 요거는 가상 메모리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자 표현 코드 빠르게 정리해보면 BCD 코드, ASCII 코드, EBCDIC, FCD 코드, 그 다음에 유니코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페리티 코드랑 해밍 코드는 오류 코드예요. 오류 코드. 이 친구는 문자가 아닙니다. 1번 BCD 바보 64개의 문자고요. 영문 소문자 표현이 불가능하죠. 유니코드 세계각국의 언어를 4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였죠. 환산하면 16비트입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국제표준 코드 맞습니다. 3번 아스키 몇 살? 7살. 7살 128가지고요. 주로 통신용이나 PC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FCD 이 친구는 BCD 코드로 확장하고요. 256입니다. 바보가 똑똑해졌다. 자, 컴퓨터 코드에서 사용하는 코드 체계 에러 검출 이런 페리티죠. 패니까. 근데 교정도 해줍니다. 천국 가야겠네요. 해밍 코드가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휴지통 비우기를 수행하면은 공간이 비워지겠죠. 맞고요.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임시 파일들, 불필요한 파일들 지웁니다.
폰트 파일 제거 안 됩니다. 여기서 3번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추가 제거 버튼을 이용해서 삭제를 합니다. 이게 윈도우 10으로 오면서 앱 및 기능에서 뭐 앱 및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앱 및 기능에 삭제한다. 앱. 오케이. 자, 4번.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은 조각이 모입니다. 그럼 뭐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하고요. 단편화 제거하려면은 그럼 단편화 제거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정답이 4번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조각 모음 설명드리면은 디스크의 구조가 요래 생겼습니다. 동그란 걸 트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자른 거를 피자 한 조각 있죠. 이렇게 요거를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카카오톡, 뭐 배틀그라운드, 뭐 멜론. 그럼 제가 카카오톡을 뭐 삭제를 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카톡 삭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멜론을 실행하고 있다가 여기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하려면은 한 번, 두 번 이동을 해야 되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 쓸모 없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비읍을 이렇게 모으면은 한 번만에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편화 제거, 비어있는 걸 단편화라고 합니다. 단편화가 제거되고 속도가 빨라지게 하려면은 디스크의 이 조각을 모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두 번째 요약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